선배에게 길을 묻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대 사대부고 방송부 CSB 김정웅입니다. 저희 CSB에서 방학을 가장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 그럼 먼저 선배님들의 소개를 각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희대학교 치의학과에 입학하게 된 류재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진학할 3학년 6반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학년 1반이고 CSB 단장을 맡고 있는 한은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6반 서지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질문해야겠다. 혹시 선배님들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와 동일하게 공부 패턴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학이어도 독서실에 가서 스스로 시간을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되 온라인상으로 친구들과의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것 먼저 달성하는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 달 단위, 1년 단위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길고 큰 목표를 보고 달리면 쉽게 지치니까 짧고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세워서 그것을 달성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겨울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취약했던 부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어딘지 알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해서 보완할 수 있고 그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오게 되면 수능 특강을 3월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번 쭉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공부를 시작해 나가면 어렵지 않게 방학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 교재가 나올 이후부터는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또 연계 교재가 나오기 이전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바로 자신이 수능 볼 탐구 과목을 확정해서 그 과목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수능으로 선택한 탐구 과목과 내신으로 공부할 탐구 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내신 기간 동안에는 그 수능 탐구 과목을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 노트를 만들어놨으면 모의고사나 수능 준비가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연계 교재가 나오기 이전에 꼭 개념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공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세 책을 동시에 세 지문씩, 두 지문씩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계획을 정해서 동시에 풀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한 권을 끝내는데 몰두해서 이렇게 다른 공부에 소홀해지기보다 여러 분야에 있는 지문을 풀어봄으로써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다시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 요약된 지문을 보면서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EBS 인터넷 강의를 이용했던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개념서를 위주로 방학 때 공부를 해두면 어려운 부분을 표시해 놨을 때 나중에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두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나중에도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어의 개념이라든지 그 표현법들을 익히는 연습을 특강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하시고 또 충분히 익혔다 싶으면 그것은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법은 저는 4단계로 연계 교재를 공부했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인강을 들으면서 지문을 정리합니다. 주제를 정리해도 좋고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직접 그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보면서 자신이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정리해두는 방법입니다. 3단계로는 그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로 그 지문의 내용을 써내려 나가는 것입니다. 4단계는 모든 지문이 끝난 다음에 그 지문을 훑어보면서 그 지문을 딱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게끔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이 4단계만 거치면 영어 연계 교재는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파악이 되면서 늘어난 시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열품타라고 열정은 품은 타이머 이렇게 이 프로그램 이용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과 동시에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훨씬 더 공부 쪽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서 한 주의 숙제나 목표를 정해서 친구들과 함께 뭐 다 하지 못하면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서로 동기부여를 해서 주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을 이겨내는 그런 선배님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기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미리 일찍 잠에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은 일단은 온전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쫓겨서 새벽 늦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수면 시간 충분히 확보하고 이제 공부하기로 한 시간에는 졸면 안 되겠죠.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 드링크나든지 커피를 많이 먹곤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커피를 안 먹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졸릴 때 간단히 산책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을 이렇게 눈에 대면은 잠이 잘 깨는데 그 방법을 활용하시거나 혹은 너무 잠이 온다 싶으면 5분, 10분 정도 쪽잠을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밖에 학교 생활도 궁금하실 텐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정시로 간다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는데 혹시 이런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시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우선 해주고 싶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를 이야기해 드리자면 1학년 때 내신 관리가 소홀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선 정시로 대학을 가더라도 정시 수능에서 보는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성취감도 없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돼서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내신 과목들에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학년 내신이 매우 높게 상승하였고 이제 3학년 역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결국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처럼 1학년 때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2, 3학년 때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를 포기하지 말고 더 공부를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3학년이 돼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덧붙이면은 그 학교 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 등을 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시 접수철이 되면은 친구들 모두 수시 접수를 하고 있는데 나만 수능 공부를 한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또 정말 정시로 가는 문은 좁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신중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방과후 때 참여하는 게 좋은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방학 때 방과후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거나 또 그 학기 중에 내가 시간 내서 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과목에 강의를 해주는 방과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굉장히 멘탈 잡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저는 학교에서처럼 일어나는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가정에서 빨리 온라인 수업을 듣고 독서실에 가서 자기 계획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서 학교에 나중에 오게 될 때에도 적응하기 훨씬 쉽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집에서보다 훨씬 더 집중하기 쉽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되 이제 온라인상의 친구들과 연락도 주고 받으면서 열심히 함께 공부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얻는 공부 효율과 비슷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초 온라인 수업은 겨울방학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겨울방학 때 내가 세웠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 기간에도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원격 수업 동안 그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온 영상들이랑 그리고 개인으로 따로 학습하신 것들 이것들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시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이 후배님들께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혼자 보내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남들과는 더 알차게 겨울 방학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도 아직 남은 생기부를 채우다든지 세특에 자기가 적어가고 싶은 내용들을 탐구하여서 선생님께 제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남들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생기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열심히 노력해서 알찬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학 때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요. 아직 꿈이 없으신 분들은 진로 탐색, 학과 탐색을 충분히 하시고 꿈이 있으시면 어느 대학, 어느 전공, 또 어느 전형으로 갈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정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리미리 정해둬야 내가 자소서를 쓸지 면접을 볼지도 준비할 수 있고 또 그때 가서 시간을 쫓겨서 하는 것보다 지금 먼저 고민하는 것이 더 최고의 선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선배님들 류지호 선배님, 김희영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선배에게 길을 묻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우리 방금 이거 은결이 화장실 그 집어넣자. 재밌겠다.